캐나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 북부의 작은 원주민 마을 키티완가. 스키나강과 키티완가 강이 만나는 이곳은 대도시에서 차로만 15시간 이상을 달려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오지이자 국경 너머 알래스카와도 가까운 북쪽 땅끝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수백 년 동안 깊은 산과 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원주민 긱산족 약 5천여 명이 살아가고 있고, 이들은 오랜 역사 속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문 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중심지로 짧게나마 나들이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지난 15년간 이곳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신 김진수 장로님께서 들려주셨던 캐나다 원주민들의 역사와 마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네, 오늘 새벽 5시가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나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 구름다리 같은 이 지붕 위를 걸어 다니시는, 그래서 이 위에서 건축물 못질하고 계시는 장로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 이 못질을 하라는 태스크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혹시나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올라가기 전에 이제 철저히 열정적인 빨간 바지를 입고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그냥 네일건이라는 기계로 이제 못을 쏘는 거라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더워서 힘들고, 또 이제 계속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니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침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지치고 배고플 때쯤 이제 일용할 양식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까지 해서 이틀 연속 점심에는 너구리가 배식이 되었는데, 오늘은 너구리 말고 너구리 사촌 이제 비빔면을 주셔서 또 맛있게 먹고, 또 오후에는 이제 숲속에서 나무 패는 거를 직접 보여주신다고 해서 따라가서 구경도 하고, 나무를 어떻게 이제 차에 매달아서 이제 직접 건축하신 제재소까지 가지고 오는 것도 보고, 네, 여러 일도 하고 여러 구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일 만에 나들이를 떠나는 날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밖에 나가고 싶긴 했는데 나갈 틈이 없어서 4일 동안 안에만 있다 보니까 또 장로님 외에 다른 인간 생명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또 짧게나마 교류를 하고, 또 이제 마트를 가서 군것질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된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꽤 큰데요? 그치, 커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I'll hold the door. Hi. What are you doing? It's a bee. Just trying to put a paper too small. Hi. Got your Coke. 고기 요리할 줄 아세요? 고기요? 뭐 대충 구울 줄 알죠? 스테이크 이런 거. 이런 거 시켜주고 There you are. Have a good night. building. What you making? Last year I built some multi-purpose building. Now I'm building a dry room. Yeah, so yeah. You got your grandson? No, I'm visiting from Korea. Friend. Wow. Yeah, so Nice. with a tractor. Nice. 40,000. Oh my God. Over $40,000. Biggest investment I never had. Hi. Take care. 너무나도 소중한 고기를 품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고요. 돌아가는 길에 장로님께서 마을 구경도 시켜주시고 이제 다양한 얘기도 들려주셨는데요. 한 가지 기억에 이제 깊이 남는 건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방화를 해서 타버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얘기를 해주시면서 캐나다 원주민들의 역사와 그 안에서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캐나다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제 주로 사냥과 어업을 하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이제 크게 바뀐 거죠. 불공정한 강제적인 조약으로 땅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로 인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들을 서구 사회에 동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극단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지덴셜 스쿨이라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을 강제로 부모 곁에서 떼어내 기숙학교에 보내고 언어와 문화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머리를 자르고 전통 옷을 벗기고 기독교와 서구식 생활 방식을 주입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겪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건 이 경험이 단순히 그 세대의 아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잃어버린 문화,
무너진 가족 구조, 그리고 학대 트라우마가 자녀와 손주 세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것이 많은 원주민 공동체가 빈곤, 중독, 높은 자살률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뼈아픈 지점은 이 제도 대부분이 기독교 교단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문화를 억압하고 정체성을 지우는 역할을 소위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원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캐나다 원주민들은 미전도 종족이 아닌 오전도 종족입니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또 정확히 수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캐나다 원주민뿐 아니라 한국 포함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 알고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오전도 종족이 미전도 종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김진수 장로님과의 캐나다 원주민 마을 시리즈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있었던 5일의 시간이 저에게는 신앙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값진 기간이었는데요. 아직 약간 서툴다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모든 가치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으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반드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